방금 전에 소개받은 피노텍이라는 핀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싱가포르의 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암호화폐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우섭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의 경험담이라든가 저희 재단의 운영 관련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가훈 부회장님이 올 봄에도 저희 세미나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와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때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릴 기회를 또 주셔서 제가 용기 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겠으나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미비하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ORG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내용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저희 토큰에 대한 설명도 일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암호화폐가 줄 세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투자 받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제가 강의라고 표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암호화폐를 가지고 뭘 쓰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먼 얘기라고 생각될 거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성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25가 우리나라에 다시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렇지만 역사의 흐름은 반복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유심히 생각해 본 겁니다.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다가 운이 좋게 IT 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이전을 하는 와중에 20년 전쯤에 IT 버블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의 광풍이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었나 그 당시에 최소한 30세 이상의 주식 가치라든가 투자 기회를 얻었던 분들이 왜 지금의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대에 대해서 걱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조금 어리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 경험을 지우고 싶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저는 지금의 흐름이 20년 전에 꼭 똑같은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98년 얼음에 다음이란 회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엔진인데 얘가 메일을 공짜로 쓰게 해준대. 그래서 메일을 막 쓰는데 그 메일 쓰는 게 너무 고마워. 팩스 안 보내도 되고 누구한테 등기 안 보내도 되고 이건 보내놓으면 나도 원본 있고 저 사람도 원본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엔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마구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광고를 좀 실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모델이 성공 모델이 돼서 물론 그게 D라는 회사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 있었고 한국엔 그런 회사들이 나왔던 거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회사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라이코스, 코리아닷컴, 뭐 네이버 등등. 그 중에 한 3년쯤 지나니까 강력한 수익 모델하고 M&A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업자들이 나왔고 그 시장을 2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향유를 한 거죠. 지금 아마 시장의 강자가 네이버라고 있는데 다음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요. 그 회사 네이버에 메일을 쓰는데 돈 내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린 이유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광풍을 그때의 광풍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메인넷이 나왔거든요. 그 메인넷들이 라이코스고 코리아닷컴이고 무슨 청닷컴 이런 거라고 보시고 그중에 반드시 성공할 암호화폐들이 나올 겁니다. 체인 시스템이. 그런 말씀을 바탕에 깔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여쭐까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제가 화면 설명보다는 중간에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코인을 만들면 어떤 회사가 코인을 만들었는가에 대부분 집중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약 10년간 핀테크를 했던 회사고요. 유럽의 어떤 그 유수 회사의 법인장이 야 니네 기술 중에 이 기술은 토큰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작년 가을에 제안을 한 거죠 저희한테. 그래? 우리 기술이 토큰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 1년 반 이상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엔진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듣고 재단을 설립하게 됐고
그 외국 투자도 좀 받고 국내 투자도 받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딜로이트에서 매년 고속성장 500대 기업으로 매년 선정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투자 받기도 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받을 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을까. 한 2년 전부터 이 시장이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뭐 미미한 시장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조금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안정화되기를 원하는 이런 트렌드가 된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조금 쉽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약 한참 시세대로 하면요. 저희가 4만 3천2더 정도 받았는데 그 당시 시가로 하면 거의 600억, 7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뭐 물론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투자를 유치할 때 가능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생략하고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선형의 진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류가 한 200만 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직선의 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허 부회장님하고 최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인류는 불이든 그다음에 마차 바퀴를 둥글게 만들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민을 하고 이런 나선형의 진화를 한 겁니다. 나선형의 진화를 여기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선형의 진화는요. 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등산 올라가는 사람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끝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비틀린 사다리를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인류가 여기까지 진화했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도 반드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혼란은 21세기를 사는 저희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늘 겪었던 그 혼란 그 자체라는 거죠. 그 혼란이 진정되면서 역사적인 진보가 매번 같은 반복을 이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진이 대부분 이런 걸 원하는데 진보를 원하거든요. 진보는 뭐 그게 보수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이전의 진보는 혁신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혁신이 지금은 모두 다 기술 혁신이라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전엔 기술의 혁신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체제라든가 왕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혁신에 날개가 하나 달린 거죠. 기술이란 날개가 달린 겁니다. 이제는 혁신이 어떤 체제라든가 왕조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장 많은 투자와 가장 많은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그 시장을 통해서 세상이 변혁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폐 발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한 1년 전부터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1세대가 사실은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비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비트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작년 연말에 뭐 유명한 분이 나오셔서 그랬죠. 결제도 안 된다. 이건 뭐 결제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더라.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서 금이라고 생각되는 화폐거든요. 그럼 여러분 금을 가지고 혹시 커피나 점심을 먹으러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그건 화폐에 대한 정의조차가 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는 앞으로도 커피나 밥을 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유사 코인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뿐이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마 금이 대체되는 효과가 비트코인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게 1세대였다면 지금 2세대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이걸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저는 20년 전에 넷스케이프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성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였던 거죠. 시스템이었던 거죠. 2세대가 나왔는데 그게 검색과 광고를 집어넣은 야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 플랫폼을 20년 전에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3세대 플랫폼이 나올 때가 됐고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인터넷 시대로 치면 구글 같은 강자가 나온 거죠. 인터넷 기반의 상업성을 가진 인터넷 시스템이 나와서 세상을 주름 잡는 거죠. 주름 잡는다는 표현을 숫자로 표현하면 구글을 사용하는 유저가 약 10억 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마 10억 명이라고 그러시면 야 77억에 10억 명이다. 아니요. 문명사회 인원 중에 10억 명이면요. 거의 70%가 구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구글 서비스를 한 번도 안 사용하신 분이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한 분일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3세대가
이제 나오면 여러분이 실증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나오고요. 그 안에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리비는 저희가 만든 코인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저는 이해한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지금 뭐 수천 종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암호화폐하고 거래소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수보다 거래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곳이지 암호화폐를 만들거나 최근에 이제 거래소 중에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거래소는 아닙니다. 마치 한국의 거래소가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지 거기가 주식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듯이 현존하는 블록체인의 대부분 문제가 거래소 문제로 귀결되는데 거래소하고는 좀 빨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가 갖는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원화, 달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화폐입니다. 종화폐는 특정 섹터 안에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고 모든 가치 저장, 투기, 투자 모든 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피아트 머니인 원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인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원화는 해외 송금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원화를 원해도 중간에 달러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요. 스위프트 코드를 따서 절차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종화폐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단위 화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생긴 거고요. 기축통화는 달러라고 해서 무역과 원재료를 사는 모든 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유일한 횡화폐는 어떻게 보면 달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특성을 활용해서 횡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리빈에서 만든 기능 중에 하나 기부 기능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 일부를 제가 보내려면 시간 며칠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를 보내는데 수수료가 수십 불 들어가는데 이걸 암호화폐를 끼게 되면 거의 1초 만에 일부를 아무 손실 없이 일부는 아니죠. 일부의 가치 있는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 지불, 기부, 투자, 이커머스, 광고, 송금 이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화폐의 기능에 얹으면 앞으로도 나와야 될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1위 되는 화폐만 해도 수만 종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화폐를 사용하는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거든요. 그 수만 가지의 화폐들이 나올 거고 그 수만 가지 화폐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피아트 머니의 손실률 또는 대체율로 계산하시면 여러분 암호화폐가 단순히 야 어떤 A라는 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데 20만 원이 갔었대. 저는 20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른 행사에서 화폐의 가치를 설명을 좀 한번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숙고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코인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리빈이라는 코인인데요. COV 방식을 택합니다. COV는 뭐냐면 Consensus of Value라고 해서 그냥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배분을 합니다. 그냥 토큰을 사거나 채굴 할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지금 현재 한 2,500명이 다운받아서 베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이런 겁니다. 너 어디 있어 표현만 10분 간격으로 해주고 들어가서 어디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는 지금 강연 듣고 있어. 나는 지금 밥 먹고 있어.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위치 정보하고 컨텐츠 정보를 가지고 토큰을 배부하고요. 저희 타겟은 뭐냐면 북위 30도 하방에 36억 명이 있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빵이라고 하는 업체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금융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저쪽 시장이 송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도 원활치 않고 기존의 광고 시장도 그렇게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이 시장에 있는 36억 명에게 약 5년간 빈을 10억 명이 깔게 하겠다. 안 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일주일에 약 몇십 센트의 가치를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몇십 센트가 가치가 없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 10배에서 수십 배 가치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플랫폼을 깔게 하고 그 플랫폼 위에 이제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또는 송금, 그 다음에 금융 관련 기능, 그 다음에 기부, 전자상거래 모든 것을 한번 돌려보자.
요거는 저희가 만든 기부 엔진입니다. 케냐에 있던 어린이가 빈을 깔고 3개월쯤 지나면 아침에 자기 사연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너들이 수만 명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우리 니네 동네에 물난리가 났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바로 빈을 보내는데 저 친구가 빈을 받아서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상 거래를 연결하면 저 친구는 기부를 한 사람이 지명하는 물건밖에 쓸 수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의 위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 기능을 넣으면서 철학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시나요? 기부를 왜 안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가 없고 중앙기관이 너무 많죠. 저 친구가 진짜 어젯밤에 비에 쓸린 것만 인공지능으로 확인하고 저 친구한테 내가 일부를 바로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일부도 내가 돈이 아니고 내 정보를 준 가치로 받은 코인을 보낼 수 있으면 기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별로.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행복은 뭘까요?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어떤 아저씨한테 10빈을 받아서 일불의 가치를 만든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친구도 갖고 있던 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리아의 난민한테 기부를 할 수 있는 날, 이날이 이 친구가 행복해지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연동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부를 받은 친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부를 하라고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단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나가야 될 시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이 가능하고요. 순수하게 클라우드 펀딩은 다 들으신 얘기잖아요. 야, 클라우드 펀딩 지금도 하고 있어. P2P도 금융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은 킥스타터, YB 컴비네이터 같은 친구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근데 리얼 클라우드 펀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피아트 머니 때문에. 자, 미국의 킥스타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떴습니다. 여러분이 야, 난 이건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좋아. 한 10불만 투자하려면 은행에 가야 돼요. 10불을 송금을 해야 됩니다. 원화를 12,000원 주고 다시 한 4만 원을 줘서 송금을 하려니 리얼 크라우드 펀딩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집중화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기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비는 예를 들면 비너가 한 1억 명 도달하면 그죠? 당신들이 정보를 준 빈을 모아서 특정 코인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1억 명이 1빈씩 보내면 1억 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금융에 관심이 많아서 1년쯤 뒤에 저희 빈을 다 깔았다고 볼게요. 다 깔았는데 오늘 아침에 툭 뜹니다. 허가원 부회장님하고 여기 제프리 존스가 어떤 회사를 만드시는데 야,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템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 아이템에 갖고 계신 빈 중에 일부를 투자하시면 주주가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상법상 문제, 주주의 문제, 내가 갖고 있던 암호화폐로 던져서 암호화폐로 주주가 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쉐어링하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서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암호화폐가 리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광고계 쪽 말씀드리는데요. 광고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10분 간격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2년간 모아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속시켜주는 게 저희 광고 플랫폼의 장점입니다. 여기 에드라 하신 곽 대표님도 오셨거든요. 핸드폰에서 터치 관련된 코인을 엄청난 혁신적인 코인 만드신 분이에요. 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자기의 생체 정보 또는 액션 정보를 가지고 직접 광고를 연결해서 광고의 비용을 급격히 낮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마 나이키 신발을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사신어 본 적이 있을 건데 저는 축구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축구에 관심도 없는데 나이키 광고에는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는 친구가 수백억의 광고비를 가져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 신발은 저랑 상관없는 광고비를 제 신발값에다 부과해 놓은 거죠. 이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사야 될 물건에만 부과시키는 거. 그게 데이터의 가치죠. 그러면 아까 그 직접 데이터의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글의 유저가 약 10억 명 정도 됩니다. 구글이 만약 IPO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고 20년 전에 지금 구글 시스템을 ICO 했다면 10억 명의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거고 그 10억 명이 일부를 투자했어도 70만 원씩은 회수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가치가 700조고 유저가 10억 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1억 명이었으면
700만씩 회수 받았을 겁니다. 그 토큰의 가치가 1불이었어도 70만 원은 갔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광고 플랫폼을 이렇게 돌립니다. 야, 비너가 한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서 신발 사실 것 같은 애들 뽑아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희 빈 데이터를 돌립니다. 돌려서 이 중에 나이키 신발을 사신을 것 같은 사람을 추출해주면 나이키가 빈을 주고 광고를 보면 빈을 줘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무상으로 받은 빈과 광고 또는 다른 형태로 받은 빈을 가지고 신발을 사신다는 개념입니다. 한 1년 정도 잘 모으면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나이키 신발 하나 정도는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아니 그 돈은 가치가 어떻게 올라간 거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김 기사가 카카오에 팔려서 지금 카카오 드라이버를 하고 있거든요. 김 기사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카카오톡에? 신문에 나길 65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때 유저가 얼마였냐면 김 기사는 수익 모델이 없는 65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었어요. 인당 약 10불을 받고 판 겁니다. 어떤 이제 향후에 나오는 코인 토큰 중에서 앱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들의 가치는 어떻게 판명되냐면 특정 아이템 하나를 유저로 나누면 나와요. 저희가 빈이 만약에 기부 엔진만 갖는다 그러면 1억 명을 저희가 유저를 하면 기본 가치가 10억 불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의 가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기부 엔진을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애한테 일부를 아무 수수료나 시간의 제약 없이 보낼 수 있다면 저희 회사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 이거 필리핀에 리빈을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랬더니 필리핀의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서 송금하는 금액이 1년에 33조 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근데 평균 손실률이 20% 정도 육박한대요. 2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외화 송금을 해도 스위프트 코드 쓰면 10만 원 안짝인데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계좌가 없어요. 계좌가 없다 보니까 동네에 계좌 있는 사람을 끼워서 또는 한 10리 걸어 나가서 계좌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구로공단에 있는 우리 산업 역군들이 급여를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시골에 보낼 때 어떻게 보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보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천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수수료를 물고 현금을 받고 있죠. 그걸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송금 엔진을 쓸 수 있도록 리빈을 깔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리빈의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야 그냥 깔기만 하는데 은행은 돈을 안 주는데 리빈은 일주일에 얼마씩 준다며. 그 돈이 상당히 가치 있어 자기가 볼 때. 그럼 깔고 있다가 어떤 분이 리빈을 자기 아들한테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미국이든 어디 나가서 가정부를 하다가 1,000불을 보낼 때 거래소에서 리빈으로 바꿔서 보내면 수수료 없이 아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아들이 계좌가 없어도. 그 아들이 돈을 막 쓸까봐 그 애가 10대라서 뭐 마약을 할까봐 문제가 된다면 블록체인 엔진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제한해서 주면 됩니다. 너는 쌀이랑 옷이랑 반바지랑 책도 100가지만 짝 찍어줄 테니 넌 이거만 사. 나머지는 빈으로 지갑에 갖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해외 송금을 저희가 주력 엔진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해외에서 저희가 무역 송금은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뭐 환 문제도 생기고 외환거래법 문제가 나와서 그저 송금을 하고 싶은 사람들 소액으로만 해줄 건데 1년에 전 세계 지구적으로요. 외화벌이를 해서 자국으로 돈을 보내는 사이즈가 약 500조에 육박합니다. 외화송금 거래를 치면 수십 경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한번 암호화폐로 여러 업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리플을 말씀하실 거예요. 리플이 아니냐? 리플하고는 좀 다릅니다. 리플은 금융거래기관 간에 쓰이는 거고 이거는 P2P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Q10이라는 회사가 저희랑 제휴를 맺었는데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빈에 왜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아시아가 인도네시아만 예를 들어볼게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약 2억 6,600만인데 전자상거래 회원이 700만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한 5년째 마케팅을 하는데 회원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자상거래가 핸드폰에서도 결제가 다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인구수보다 은행 계좌 수가 서너 배 많기 때문에. 근데 저기는 어떠냐면 전체 인구가 2억 6천만인데 계좌가 30% 이상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에만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섬이 16,500개가 있어서 절대로 은행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빈을 다 깔게 한 뒤에 리빈으로 전자상거래만 시키면
굳이 은행을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인도네시아 전자상 거래는 어떤 수준이냐 하면 화면에서 물건을 고르고 코드를 받아서 자기가 그 코드를 가지고 은행에 간 뒤에 은행에다 송금을 해야 물건이 오는 구조예요.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36억 명이 그 시장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얘들아 또는 한국의 괜찮은 토큰, 저희 같은 토큰을 저 시장에 뿌려서 구글을 넘어서 세계를 이겨보자 이런 전략을 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역화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좀 상반된 얘기예요. 자, 리빈하고 지역화폐, 리빈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더 좋은 토큰들이 나올 건데 지역 토큰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해외 나가서 쓸 수 없는 것과 지역화폐가 성공 못하는 건 똑같은 이유예요. 자, 부산에서 부산 코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기축 코인이 있어야지 부산에 가서 원화를 부산 코인으로 바꿔서 쓰다가 자, 부산 동물원, 부산 타워 이런 데 한 20% 싸게 해줘서 부산 토큰으로 바꿨어요. 또는 부산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 떠날 때 다시 또 원화로 바꿔야 돼.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은 집단지성과 가성비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머릿속에 있어서요. 더 편리하는 놈이 나오는 날 기존의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지역 토큰을 만드세요. 근데 기축 토큰하고 연동을 시켜라. 그게 비트나 이더로는 할 수가 없으니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됐든 애드라가 됐든 더 좋은 토큰이 나와서 글로벌 기축 통화가 나오면 그때 저게 활성화가 되니까 우선 지역 토큰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라. 그때 가서 만들면 늦으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 말이 맞으면 들으시고 안 맞으면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토큰을 공부를 한 3, 4년 해보고 저도 몇십억 투자하고 몇백억 투자를 받아보고 잠을 못 자고 연구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투자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상하게 점점 이게 연수입니다. 2015년 준, 제뉴얼이 연수입니다. 보세요. 점점 대형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개미 군단만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살펴볼게요. 이건 뭘 뜻하냐면 100만 불 이하와 1억 불 이하와 1억 불 이상인데 투자하는 숫자는 줄어들어요. 근데 투자하는 양은 엄청나게 늘고 투자 한 건의 사이즈가 엄청 커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작년 3쿼터에만 1조 하나로 한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최신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안 올렸거든요. 올 반기까지 투자가 얼마 일어나냐면 약 13조 원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투자하는 기업 수는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이 쿼터에 전 세계적으로 약 837개의 ICO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55%가 ICO를 못하고 망했거나 문을 닫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백서를 읽어보시고 거기 어드바이저도 다 챙겨보시고 옛날처럼 돈, 테스코, 비탈린, 부테리를 어드바이저해서 막 띄운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저는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동네 공마단이라는 게 들어오면 거기 이미자도 온다, 김일이 온다 그러면 안 갔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야, 우리 동네 걔들이 왜 오냐. 잘 보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공마단에 가서 곰이나 호랑이를 봐야죠. 거기 누구 오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사람 오늘 일정상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일정상 가셨잖아요. 일정상 반드시 올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IPO와 ICO 시장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IPO 시장이나 ICO 시장이나 전 별 다른 건 없는데 ICO가 좀 쉽다.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엔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투자를 안 하셨죠? 미친놈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못한 거죠. 그런 회사가 있는지 몰랐잖아요. 만약에 20년 전에 구글 투자가 우리 여기 여의도에서 어떤 회사가 나와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하셨을까요? 그때도 안 했을걸요. 왜? 그게 잘 뭔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암호화폐하고 투자 방법 IPO, ICO가 그 차이가 있어요. ICO는 이제 전 세계에서 20년 전 구글 같은 놈을 내가 지금 들여다볼 찬스는 준 거예요. 근데 투자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징징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먹으면 12,000배 먹으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뭔지는 아시죠? 구글에 아버지가 투자를 했대요. 그 불인하고 두 사람, 레리 페이지의 아버지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2,000배 터졌다는 거죠. 첫 번째 투자했다는 걸로. 그럼 지금 암호화폐 중에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12,000배 수익률짜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암호화폐라 안 들여다보고 잘 몰라서 안 들여다보고 너무 쉬워서 무시하고 이런 겁니다. 구글이 첫 번째 시리즈 B를 200만 불을 투자받는데요. 구글이 350번 PT라고 받았다는 게 확증을 해줘요. 구글 투자자들이 만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쉬운데? 네가 검색을 맨 위에 올려서 그래서 한 몇천만이 니네 검색을 하면 그게 그 뭔 얘기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게 플랫폼인 줄 우린 몰랐던 거죠. 너무 쉬운데 아무도 안 하는 거.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뭔가 감이 오는 거. 이런 거 투자하시면 돼요. 구글을, 페이스북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왜 아이시온가 하면 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주식시장이 1602년도에 동인도회사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의 주식시장 아직도 작전하고 난립니다. 1년에 수십 명이 구속돼요. 그런 게 시장이 벌써 400 몇 년 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걔들도 그런데 암호화폐가 지금 나온 지 한 4, 5년 된 시장이 어떻게 안정되냐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잘 해안을 갖고 찾으세요. 저 주식시장 안에 500년 동안 저렇게 난리를 피는 주식시장 안에 페이스북도 있었고 애플도 있었고 구글도 있었고 IBM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 기술 때문에 거길 접촉을 못한 건데 이제부터 나오는 ICO 시장 또는 I25까지 갔다는데 그 시장 안에 여러분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잘 찾아서 투자하세요. 자, 이 말씀은 설명 쭉 들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도 허 부회장님하고 의원님이 미리 운을 띄셨으니까 저도 세게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 프랑스가 미시시피 주식이라는 사기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안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프랑스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시장 사이즈도 그렇고 주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겁니다. 왜? 정부가 한번 엄청 사기를 맞았거든요. 그 사기를 맞은 이후로 주식시장을 죽여버렸어요. 못하게. 그 결과가 전 세계 재정시장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야 라가르드 총재 IMF 그 여자가 프랑스 사람이라는데 아니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총재 자리 준 거예요. 힘 못 쓴다고. 자 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잘 읽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자산이 이렇게 구성되고 이제 서서히 자산 클래스에 암호화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산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한 1,000억 굴리는 사람들이 1,000억 중에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넣냐 그러면 기존의 시장하고 변동성이 전혀 다른 데다가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위험 대비 변동률 감소되고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변동률 얘기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대에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하고 이더입니다. 이게 지갑이 3천만 개를 약간 상회하고요. 주 사용자가 약 500에서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래도 가격이 이제 대충 형성되고 있고 변동성이 없어져요. 어떤 앱, 어떤 덱이 유저를 5천만 이상 유지하고 2천만 이상 상시 유저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변동폭이 10%를 못 넘습니다. 그렇게 될 덱을 찾아내세요. 그런 덱을 찾아서 올리는 메인넷에 투자하십시오. 자, 제가 저희 컨퍼런스 한 것과 미국에서 이분은 스스로 찾으세요. 누군지. 미국에서 암호학자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가 스탠포드에 초청 가서 강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이 말씀만 끝으로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왓과 Y는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암호화폐가 뭐다. 암호화폐를 왜 얘기해야 되는지는 이제 얘기를 그만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스탠포드를 몇 번 가서 느낀 겁니다. 크립토밸리 실리콘밸리 가서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미 90%의 투자자와 90%의 엔지니어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문제가 있다. 뭐가 어쩌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늘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오만과 자긍심. 영어로 프라이드 한자로 돼 있어요. 오만도 하기도 하고 미국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두 번째 단어가 디셉션입니다. 잠복도 시키고 기만도 하고.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날 핵포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이 반드시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를 대이율통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항하는 아시아 기축통화를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부의 역할은 아니고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뎁을 만들겠다, 암호화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귀 담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본 뒤에 적극적으로 밀어봐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 지금 거의 1년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정치인 또는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니네 뭐 하는지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투자하시겠다는 분은 수천 명 찾아왔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지금 암흑 속에 있구나.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해서 회사가 다칠지도 모르지만 제가 다치더라도 우리 회사에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하는지는 관심을 가져라. 왜? 몇백억을 투자를 받았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자, 오늘 되게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명감을 가지고 5년 뒤에 여기 쓸 때는 구글보다 더 큰 회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